안녕하세요, 네빌입니다. 리뷰나 댓글창을 보면 올드보이나 설국열차 같은 괜찮은 각색작을 예로 들면서 그런 각색이 무조건 죄냐? 꼭 원작이랑 똑같아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논하기 전에 왜 이 각색이 존중받을 수 없고 각색이라고 부를 수 없는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유치하다는 얘기는 꼭 하시죠. 이건 전적으로 영화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블을 비롯해서 유치한 소재에서 진중한 서사를 부여해 성공한 사례가 많아요. 이런 장르를 영화화할 때 유치함이라는 건 주어진 상수로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영화가 억누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캡틴 아메리카와 그린 랜턴을 비교해 볼게요. 슈퍼솔저가 되었지만 홀로 남은 스티브는 실전 투입 대신 입대 선전을 위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유치한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입대 호소 연설을 하죠. 이 과정에서 스티브는 진짜 전사로 거듭나지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료를 구출하며 인정받고 정식 수트를 입죠. 이전에 유치한 수트로 인해 더 나아 보이는 효과도 주고 무엇보다 광대가 아닌 진정한 전사의 유니폼이라는 서사가 붙으면서 무게감을 줘서 유치함을 억제하죠. 그린랜턴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쭉 민망하고 가볍고 결국 관객도 받아들일 수 없죠. 나 히어로 됐다고 친구들 불러서 변신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 모습은 관객을 부끄럽게 합니다. 겨우 여친의 격려 한마디로 각성하는 가벼움은 이 쫄쫄이 액션 영화를 더더욱 아동 만화처럼 유치하게 보이게 만들고요. 이처럼 유치함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이런 부류의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독씨는 어떤가요? 유치함을 누르고 서사에 무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날려먹습니다. 전독씨 초반 B형 등장씬은 전형적인 데스게임의 클리셰죠. 영화 촬영인 줄 아는 대중들, 나서는 한 명을 끔살, 그러자 현실임을 자각하는 대중들. 이런 클리셰를 대체 왜 자꾸 쓸까요? 순식간에 이 장난같은 데스게임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알려줌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오게임 시즌 1화 비명작께서 SNS에서 왜 유명해지셨을까요?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거죠. 반면 화낼 때도 귀여운 B형이나 구룡 터널이 뚫린 김남원의 모습은 어떠한 공포도 소름도 느낄 수 없죠. 상영 연령을 고려해도 끔찍함을 묘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저 허술한 구룡 터널이나 화낸 것 같지도 않은 굿즈용 B형은 진짜 큰일 났다는 느낌을 관객에게 전혀 전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도 실로 다리를 찌은 유상하는 반상회의 고스톱치러 온 아주머니처럼 수다스럽게 떠듭니다. 대사의 톤이나 표정이 너무 소풍 온 것처럼 가벼워서 몰입을 확 깨버리죠. 기령이는 현실 자각도 못하고 개미통 운운하는 모습으로 그리니까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개미통 운운은 정말 짜증나는 게 우리가 K-드라마, K-영화에서 지겹도록 보는 어른에게 일침하는 똑부러진 아이 느낌이라서 또 충무로 냄새가 나서 정말 싫거든요. 충무로 냄새가 무조건 싫다 이게 아니라 원작에서 다소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기령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화시키면서 그 수단이 겨우 충무로식 일침형 어린아이라는 게 짜증나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세계관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취지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건 작가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작품의 괴물은 공포를, 영화는 신비를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번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특히 다리 붕괴씬에서 시 서펜트를 보면 그냥 원피스 오프닝에 나오는 얘들같이 생겼어요. 자, CG 기술력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300억 예산에 한국에서 만든 것 치고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작품에 맞는 괴수 디자인인가? 라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코스믹 호러를 표현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시 서펜트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작가님이 왜 공포가 아니라 신비라고 돌려 표현한지 알겠더라고요. 이 회사가 신과 함께해서 지옥에 공룡을 등장시킨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괴수가 나와야 하니까 등장은 시켰지만 딱히 전독씨를 위한 괴수를 그린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기 위한 예행 연습의 자리로 영화를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영화 분량의 초반 전독씨는 여러 요소가 껴있긴 하지만 본질은 데스게임인데 데스게임의 심각성을 연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웃긴 게 감독의 각색도 데스게임 안에서 피어난 협동과 상생이잖아요. 각색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결국 데스게임의 묘사가 진중해야 몰입이 되는데 그 몰입을 깨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문제인 건 각색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가볍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작품, 나만의 해석이 담긴 전독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철학의 빈곤입니다. 감독은 지방대 비정규직 청년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색의 도피라고 부르지 않나요? 진짜 위로를 하고 싶으면 그들이 겪는 현실을 정확하게 내지는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구조적 문제에는 일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전해야죠. 마법 좀 쓰고 몬스터 잡는다고 위로가 되나요? 솔직히 지방대나 비정규직이어서 넘어갔지, 만약 전태일 열사님이나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판타지 용사로 전생시키는 설정이었으면 조롱이니 모욕이니 난리 났을 겁니다. 자, 그럼 각색이 아닌 이유도 얘기해보죠. 올드보이, 설국열차, 마스크까지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요. 10년간의 감금, 그리고 복수라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대립상을 표현할 것인가? 앞칸으로 갈수록 부자가 사는 열차 세상을 나는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 마스크를 줍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같은 플롯을 보고 나라면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고민이 각색을 각색답게 만들어줍니다. 원작을 몇 % 지켜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품 감독은 나라면 멸살법의 세계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려낼까?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방대 청년이 소설을 안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저렇게 날래질 수 있나? 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본인의 해석이라는 고민이 전무한데 이걸 각색으로 대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각색을 할 만한 주제도 아니죠. 자, 범죄도시와 존윅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각색하시겠어요? 뭐 소심하고 아이인 지방청 출신 형사 마석도가 동료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범죄자를 검거한다? 웃기지도 않죠. 이런 작품들은 앞서 든 예시와 달리 애초에 딱히 우리에게 생각할 지점을 주지도 않고 매력적인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각색을 할 만큼 다양한 해석 지점이 있지도 않은 이 장르에서 예술성을 논하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결국 대표님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각이 안 나오니까 지방대 같은 뜬금없는 걸 건드리잖아요. 저는 굳이 멸살법이라는 사전 정보를 통해 강해지는 김 독자에게 상생과 협력의 메시지를 쓰겠다는 건 굳이 아동풀장에 와서 애들 다 쫓아내고 혼자 수영하겠다는 어른처럼 보여요. 존윅도 범죄도시도 문학이나 서사 수준으로 보면 아동풀장이겠죠? 왜 그 잘난 예술을 굳이 아동풀장에서 합니까? 저쪽에 보면 채식주의자든 셰익스피어든 사나이 클럽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뽐내시면 안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감독 인터뷰에서 나온 독식주의가 마이너하다, 이거는요, 좋게 돌려 말하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찐따들이 좋아하는 무쌍캐 이런 거 좀 그렇다 이거잖아요. 이런 느낌을 좀 빼야 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뭐 그러자면 유중혁은 왜 그렇게 망쳤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여튼 이 느낌을 톤다운하는 건 이해하지만 독식주의가 마이너한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원적인 욕망이 뭔지 아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사고 테슬라 살 텐데 이거예요. 굉장히 대중적인 욕망입니다. 이게 판타지 장르의 스킨을 쓰고 있다 해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린애들이 즐기는 감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들이 너무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도덕 강박 때문에 중간에 이상한 교훈 넣으려다가 어그러졌죠. 요즘 영화판이 대중을 가르치려 든다는 얘기가 부쩍 많아진 것도 이 맥락으로 읽힙니다. 근데 뭐 쿠엔틴 감독 좋아하면 살인마인가요? 이런 오락성 작품에까지 뭐라도 찾으려다 지방대 위로 같은 도덕성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피곤합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보면 안 될까요? 다른 휴머니즘 영화 발에 채이도록 많은데 왜 여기서 김독자의 성격까지 바꾸면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른바 원작충 문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전 이제는 감독들이 팬덤의 반발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성세대 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예를 하나 들게요. 실사 슬램덩크가 개봉했는데 만약 강백호가 소심하고 자존감 낮은 인물로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 성장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잘 만들면 나쁘지 않은 청춘 스포츠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영화는 좋은데 원작 팬들이 또 극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슬램덩크 좋아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설국열차가 이런 저항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 소비 중심의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팬덤 중심으로 커졌고 팬들은 굿즈를 사고 커뮤니티를 만들며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과거와 달리 팬들 사이에서 우리 작품이라는 동료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미만 있으면 됐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미 이상으로 이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왜 굳이 우리 이야기를 소모하면서까지 하는가 이것을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면 원작팬이 벼슬이냐 이렇게 말하실 텐데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면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저항은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상수라고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담배 금지 구역을 창의적으로 꾸며서 흡연 의욕을 떨어뜨린 일에 비유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분들 피지 마라 해도 안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맞죠. 피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못 피도록 행동 유도를 했던 강남의 사례처럼 이 작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까지 가져와야 피지 않게 된 사람들처럼 비판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길어졌는데 잘 들으셨나요? 전독시 비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히어로의 서사상실이라는 주제로 또 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